큰 원, C1이 이렇게 있거든. 알지? 근데 지금 두 번, 왜? 얘가 지금 원점, 중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PQ, 맞죠? PQ가 한 요 정도 돼 보이네요. 그잖아.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원이 하나 더 그려져 있잖아요. 중심이, 얘 중심이 이쯤에 그려져 있는데, 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은, 중심이 요 정도 있는데, 알았어? 그리고 어떤 성분이 지금 그려져 있냐면, P하고 P에서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성분이 어디까지야? 요거? 그죠? 이 이야기인데. 알았니? 당연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지름이니까. 응? 지름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삼각형 어디야? 여기 둘을 이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어가지고 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변의 길이하고 각도 찾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알았지? 근데 참 웃긴 게 들어다니면서 봐도 야, 이게 직각이면 이 중심이 여기 지나는데 이거를 왜 있질 않지? 이상하네. 아씨 망했다. 왜지? 아!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여기가 직선,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분에 있어. 이해되냐? 그러니까 잘 봐. 여기를 쭉 이어서 지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PQ 이름이 뭐야? 고1 때 배워. 공통현이야. 그러니까 공통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공통현을 두 원에서 다 써야 돼. 알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공통현이 큰 원에서도 하는 역할, 작은 원에서도 하는 역할. 여러분들 그림에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얘 둘 이어서 얘랑 만난다의 이론이 아니고 여기 중심 지났잖아. 중심 지나게 좀 이어요. 이으면은 얘랑 Q랑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P, Q, R. 아닌데? R이 있잖아. R이 얘가 S고 R. A? 없죠? A 없죠? A 하시 그러면 PAQ도, 그러니까 PQ가 큰 원의 현인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PAQ가 뭐야? 직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작은 원에서도 지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 오케이? 또 직각이네. 근데 생각해 봐봐. 어떤 한 성분이 있고 이 Q라는 점에서 직각으로 출발하는 두 직선이 있어. 길이가 달라. 얘네들은 성분이 서로 다른 방향일까요? 같은 성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QS의 연장선이 그지? 이 지름이랑 만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이어서 수발을 내리시면 절반이죠? 됐어요? 절반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각도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PRQ예요. 야, 그럼 생각해봐. PRQ면 여기 각도 아니냐? 이 각도 그냥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각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만 구해주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외접원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봐봐. 여기 세타랑 같은 게 누구야? 보여? 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 이거 지금 수발 내려서 이게 일직선상이 있어. 중심이랑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통현이잖아. 그러면은 이 점에서 수발 내린 거랑 이 원에서 수발 내린 게 일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둘이 왜 일직선상이 있고 수선에 일직선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고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원의 성질인데.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직각이고 너도 직각이니까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얘도 뭐가 돼? 세타가 되고.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원의 중심 여기 있잖아. 그러면 작은 원, 그러니까 작은 원, 큰 원 왔다 갔다 막 하셔야 돼요. 자, 작은 원에서 보면
중심 있고 이렇게 반지름으로 만든 삼각형이 보여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도 세타야. 맞죠? 됐습니까? 세타입니다. 됐니? 요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죠? 2라고. 이등변 삼각형 뭐 해야 돼? 수선 내려야지. 내려. 세타의 코사인가 뭐야? 4분의 루트 10.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 PRQ가 지금 요 각도가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왔지? 이거의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0이면 생각해 봐봐. 얘랑 얘의 비율이 그거란 얘기죠. 근데 얘가 얼마야? 1이거든. 됐어? 그럼 얘의 길이 나오지. 얘가 막히면 안 돼 지금 나는. 니네가 막힌 시험 볼 때 막힌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설명이 막히면 안 돼. 그죠? 이거보다 더 자세히 못 해드려요. 이거 수발 내려 끝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믿겠어서 해주는 거야. 알았지? 요 길이가 어차피 뭐의 길이야?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 알았어? 이런 식으로 길이들을 구해가지고. 오케이? 이거 그린 친구들 칭찬합니다. 시험 볼 때. 방금 말고 여기 뭐 이걸 방금 그린 걸 왜 칭찬하는데 예. 돌아다니면서 이미 다 확인했고 맞지? 아까 봤어 아까 이렇게 응? 응? 피타고라스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피타고라스 13번 알지? 응? 좋다 이거 뭐지 이거 딱 이거 여기 수원에서 하기 아깝다 그치? 3도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 예. 이런 쪽에서 이런 곳에서 이게 3도극으로 가야 이제 이 반지름이 이제 세타로 표현되면서 이제 그지?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냐? 요 부분이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변의 길이 이거 많이 하잖아 우리 3도극에서 이등변 삼각형 여기 현의 길이 표현할 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미적분에서 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알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근데 출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안 해놓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잘 나오는 부분만 해도 그거 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 부분만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고득점을 노리는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전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잘 안 나오거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가지고 고득점이 안 나오지. 맞지? 응? 이해했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게 고득점을 노리는 사람들의 태도라니까. 알았어? 자, 14번을 보는데 14번도 지금 14번 이 함수 gx 특히나 거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에요. 네, 14번 치고 14번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지. 14번 이 정도 나와야 돼. 그리고 문제가 신선하지도 않아. 맞죠? 왜냐면 2의 x 플러스 a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절편이 마이너스 a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이너스 a에서 딱 끝나는 형태. 그 다음이 뭐야? 어떤 fx랑 x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는 몇 차? 4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그죠? 이거를 실수 전체 집합의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은 그 보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게 경계선이 한 군데니? 네 눈에 이게 경계선이 한 군데로 보이니? 아니죠. A도 있죠. 그죠? A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친구를.
그지? 이 친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따지면 예를 들면은 x-의 절대값에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붙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하자. 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없을 때는 1, 2, 4가 교점이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너무 막 그렸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이 이놈한테만 붙어있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얘가 음수가 되는 곳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보다 왼쪽을 뒤집어라. 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얘보다 왼쪽을 뒤집어라. 그럼 이 그래프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문제 다시 볼까요? 어디로? A로. 그지? A를 기준으로 함수를 그러니까 저게 x-a가 그냥 있다고 치고 fx에 알았어? 있다고 치고 이걸 그린 다음에 어느 부분을 A보다 왼쪽을 뒤집는데 A보다 왼쪽에 근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새끼들 다 반대로 뒤집어야 돼. 반대로 뒤집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뒤집어야 돼. 그죠? 대칭 이동으로. 이해됐나요?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이게 A나 이런 걸 모르니까 물론 그느드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으니까 맞지? 상황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알았어?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까지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보세요. 이거 왜 이게 미분이 불가능해요? 저 x-1 하나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 원래는 어땠어야 돼? 자, 이런 경험들 x-1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은 지금 두 함수가 합쳐진 거 아니야? x-a에다가 fx가 곱해진 거니까 얘가 두 개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이게 fx였던 거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전체 4차 함수를 그리고 미분 가능하려면 인수가 중복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지? 그러면은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겼다. 그죠? 라고 했을 때 이 전체 함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운 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조용히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대칭 이동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죠? x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프 개형 이거 그릴 줄 몰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지? fx는 누구를 x-a를 일단 인수로 가져야 되긴 해. 근데 또 마이너스 a에서 연속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마이너스 a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에서의 미분계수도 저 직선의 미분계 그 기울기 2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양수니까 좀 다른 조건 나왔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억부터 좀 확인할까? f'-a가 a분의 1이다라는 주장 어떻게 하면 되지?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정보 가지고 하면 되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gx를 그리는 과정에서 자 마이너스 a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반대편에도 a가 하나 있을 건데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거 확인만 하면 되지. 근데 이미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2인 채로 와 있는 상태야. 얘는 뭐 더 이상 반박이 할 수가 없고 이 다음을 이제 3차, 4차죠. 이걸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a 다음부터는 이걸로 그려주세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샘플로 그려봤던 걸 잘 생각해봐. 이해했어?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쭉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어받아서 가야 돼.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알았어? 샘플 하나 그려보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야? 여기서 올라가긴 해야 돼. 그지? 올라가긴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아까 분명히 쌤 여기다가 샘플을 했을 때 맨 왼쪽 녀석으로 하나 했었거든요. 하나 그냥.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었니? 원래 이렇게 오다가 맨 왼쪽 거였으면 무조건 내려오겠지. 4차 함수니까. 접하든 아니든. 그지? 그럼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 알았어? 이건데요. 이게 지금 A인데 A가 이 상황이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4차니까 A가 만약에 그냥 2중근일 때랑 3중근일 때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만약에 제일 깔끔한 걸로 해볼까? 이 4차 함수 요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얘 가지고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뭐 hx다 라고 하면 이 hx 가지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지. 마이너스 hx거나 hx거나야. 알았어?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바꿔서 해봐봐. 그러면 저 hx 그래프가 깔끔하게 근을 다른 거 안 가져. 그냥 마이너스 a는 무조건 가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a하고 a만 갖는 거야. 알았지? 그거부터 좀 시작해볼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a만 갖고 3중근으로 a를 갖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요 친구는 뭐예요? 요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A 왼쪽을 반대로 뒤집으라고. 뒤집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A 왼쪽을 누구로 바꿔? 직선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게 가능하다. 상황이. 됐어? 그럼 다시 원래 함수로 가보면은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지. 알겠죠? A가 3중근일 경우 다른 근 없이 깔끔하게 가면 오케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자, 그거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대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았지? 그지?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같다. 그지? 연속이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부터 좀 봐보면 gx의 극소값이 0이면 gx의 극소값이 0이면 f0은 1이다.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쌤이 한 거는 3중근일 때고 그 다음에 그냥 중근일 때도 생각을 해보라고. 아까 쌤이 처음에 했던 거는 맨 왼쪽만 했던 거니까. 맞지?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제일 좋은 태도가 뭐냐? A가 이 4차 함수가 A에서 접한다는 사실까지만 얻을 수가 있지. 그리고 어디 지나야 돼? 마이너스 A, 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hx라는 함수 자체를 확실하게 x 플러스 a 하나, 그 다음 뭐야? x 마이너스 a의 두 개, 나머지 하나가 남았지. 이 물음표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들을 그려서 보면 니은 디귿이 그냥 다 해당이 되거든. 별로 없어. 그잖아. 이놈이 결론 그거 아니니? 얘랑 얘 사이에 있냐? 그럼 요 놈이냐? 얘 밖에 있냐? 그잖아요. 깔끔하게 그거 하면 돼. 여태까지 수투를 그거 한 거 아니야? 요즘 좀 내가 너무 친절하게 수업을 해줬니? 너그 씨 수투를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이거 보고 4차 함수 개형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처음 보는 형태냐고. 이걸 허우적대고 있어. 뭔가 하나 놓쳐가지고 그랬으면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되고 싶어. 근데 아예 그냥 접근 자체를 못했으면 큰일이지. 이건 기본 세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험지에 맨 위에 그 풀이의 그 보기 바로 밑에 이렇게는 시작하자마자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알았어? 그 중에 한 예가 그냥 이거고 샘플 보여드려. 해볼래? 봐봐.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 마이너스 A를 찍고 A를 찍은 다음에 저 나머지 근 뭐 K라고 할까요 그냥? 베타 하자.
B 할까요? B 있냐? 없지? 없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저 B가 이제 어딨냐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몇 군데야? 총 5개야. 여기, 여기. 그죠? 근데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직선이 왼쪽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따져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스킵을 하고 첫 번째 여기에 교점이 있는 경우 그럼 4차 함수가 어떤 형태였던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지금 파란색처럼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려왔을 때 2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만 되니까 이쪽에서 교점을 지금 일단 빼고 얘만 놓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보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거기 절대값 들어있는 걸 그려보고 또 어떤 것도 있어. 마이너스 a에 a 얘인 거야. 얘가 이제 b라고 쳐보자. 아까 선생님 여기다 그렸던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삼중근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a에 b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것들 그때의 그 g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gx 전체 그 우리가 원하는 gx를 자 여기는 여기에서 어때요? 이 부분을 전부 다 뒤집어 그리고 얘를 뭘로 바꿔? 직선으로 바꾸면 되지. 얘가 아니라 직선 왔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곡선으로 부드럽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뒤집어지고 직선. 왼쪽은 직선. 직선 와요. 이 곡선이 올라가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아까 했던 그래프고 얘도 똑같이 와요. 여기까지만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알았어? 됐죠? 다 됐어? 골라서 해 이제. 니은 디귿. 아니 왜냐면 니은에서 극소가 0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되는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되는 그래프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 조건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모든 문제 이렇게 풀리지 않잖아. 근데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너무 명백해. 이 두 개가. 그럼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그냥 다 준비해놓고 그냥 풀면 되지. 이 중에서 극소가 0인 게 누구야? 얘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거구나. 얘 극소 여기잖아. 얘 극소 여기잖아.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gx의 극소가 0이면 그랬으니까 니은은 요 그래프구나. 응? 요거 니은일 때 그러면 이제 최고참 계수가 1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러면은 뭘로 풀면 돼? 끝났네 뭐.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a의 전체 세제곱으로. 알았지? 요거. 그럴 때 이제 다 비율 관계 이런 거 따따따따따 하고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걸 하시면 돼요. 이 미정계수 뭘로 구한다고? 잊지 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그래프의 공통점. 마이너스 a에서 원래 함수 4차 함수의 마이너스 a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돼. 알았지? 자, 사실 이 문제는 fx에 대한 조건이 되게 지금 보면은 최고참 계수가 1이라는 조건밖에 없긴 한데 지금 잘 보면 얘가 0하고 2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f하고 f'은 선생님이 그랬죠. 계산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0을 집어넣고 2도 집어넣으세요. 알았지? 그럼 f0이 f'0 더하기 2다. 웨이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지. 우리가 이제 f0이 뜻하는 게 뭡니까? f0 상수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f'0은 1창 계수죠. 그러니까
gx가 fx에 f 프라임 x 하고 뒤에가 f2로 돼 있는데 0보다 작다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3차 얘도 약간 함수를 아까 얘처럼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건데, 어떻게 변형을 시킨 거야? 0하고 2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양쪽은 3차 함수를 그대로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차죠. 2차 함수를 그 중간에 갖다 놓는데 연속만 되게 하는 거지. 미분 가능은 힘들지. 미분 가능 힘들죠. 그죠? 2차 함수 갖다 끼워 넣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 그대로 가면 일단 써. F0은 F 프라임 0 플러스 F2다. F2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상수야. 그냥 상수잖아. 뭐 K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냥 1차항 계수가 상수항이랑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 다음 이번에는 얼마? 2죠. F2는 F 프라임 2 더하기 이런 거는 이제 건질만 하지. F 프라임 2가 0이야. 아, 그러면 그래, 이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2가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 2라고 치면 여기에서 2차가 갈아탔구나. 그지? 이 정도. 0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샘플로 보면 이런 거죠. 그지? 됐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0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F0 빼기 F2가 2다. 알았어? 그죠? F0에서 F1 빼면 2다. 그 다음 봐봐.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두 곡선 fx하고 gx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s다. 자, 여러분, 두 곡선 f랑 g거든. f는 이거야. g는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야. 야, 그냥 f하고 g를 연립한다는 게 누구랑 누구 연립하는 거니? f하고 얘 아니냐? 얘는 어차피 날아가는데 빼면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어떤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내가 준 필기노트에 내가 옆에 써놨잖아. 공식 옆에. 근데 그게 공식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교점하고 최고차항의 계수 가지고만 결정이 돼요. 알았지? 니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3차식을 딱 세웠어. 2차식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 프라임의 식을 세워. 이걸 적분을 해가지고 하면 뭐가 생겨? 적분상수가 생기겠지.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일까요? 둘을 빼면 되거든요. 알았냐? 이해됐어? 그 둘을 뺀 그 연산들이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그걸 눈치 못 채고 함수를 완벽하게 구해서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 어차피 우리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2까지야. 0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0에서 2까지 적분인 거죠. 맞습니까? 네. 0에서 2까지의 적분이고. 알았니? 그래서 함수식을 잡더라도 그런 뒤에 나오는 적분 상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 플러스 f2,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적분값이야. 맞아요? 그죠? 둘 연립한 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알았니?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친구들은 적분이 쉽죠? f 프라임 x는 적분 어떻게 해? f2-f0이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f 프라임을 적분해서 잡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적분할 때 넣고 빠지면 적분상수 같은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알았지? 20번은
접근을 못할 내용이 전혀 아닌데,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아예 뭐냐 F 프라임 자체가 힌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F 프라임이 최고치 한계수도 있고 F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인 거 알았으니까 나머지 한 건 문자로 두고, 그지? 그런 것만 해도 지금 충분히 그걸 다 구할 수 있거든.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적분상수나 이런 것들을 다 뭐 C나 이런 걸로 두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런 애들, 이런 F0이나 F2가 어차피 다 상수라서 쟤네들을 활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20번은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 20번, 21번, 22번 난이도는 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적당하잖아. 20번이, 그러니까 왜 적당하냐면 20번하고 21번이 좀 편차가 생겨. 20번, 21번이. 그러니까 쉽게 그냥 풀어낸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괜찮은 거야. 알았어? 그냥 누구나 다 어렵게 느낄 정도로 빡세게 되면 그건 그냥 어려운 시험인 건데 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모의고사들에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지금 걱정을 할 시간에 오답이나 다시 한번 쭉 하세요. 맞지? 어디서 뭐해서 지금 자꾸 본인들이 막혔는지 생각을 해봐봐. 일단 수학 학습 시간이 적어. 적어. 어떤 친구는 볼 때마다 수학만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그게 퍼포먼스인지 모르겠어. 일부러 쌤 보이는 데서. 왜냐면 내가 자율주의 들어가서 막 뒤지진 않잖아. 알았어? 근데 내가 학원에서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와서 저녁까지 해서 이렇게 면상을 자주 본다는 거는 지금 몇몇 학생들은 제가 뒤통수만 보거든요. 안 느껴졌니? 살기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하루에 뒤통수만 만나는 경우 아니면 밥 시간 외에는, 그지? 얼굴 볼 일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계속 봐. 그냥 계속 수업 중간 쉬는 시간마다 만나.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지? 우리 제발 밥 시간에서만 만나자. 밥 시간에만. 알았어? 밥 시간에만. 내가 이 친구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럴 일 없잖아. 우리 이틀에 한 번씩 수업하는데. 근데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하고 내가 보러 찾아가서 자습실에서 보게 만들어야지. 자꾸 소파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소파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저번 주 소파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응? 그 뭐야, 그지? 소파 로비에서 맨날 만나게. 아니면은 여기 복도. 그냥 다 허수야, 씨. 그냥 허수판 돕기 한번 진짜 하고 싶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았어도 정말 하고 싶은. 아니 그냥 앉아 있는 자세만 봐도 다르지. 아니 좀 어떻게 된 게 1학년보다도 그 자습수의 기준 이쪽 벽을 보는 라인에 계속 앉아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 애들이 1학년, 3학년. 응? 우리 홍땡표군 홍땡표가 지우 옆일 건데 아마 근처. 근데 지우 옆에 남학생 하나 지우 기준 오른쪽에. 그 새끼도 맨날 내가 앵간히 쳐 자라. 앵간히 자라. 근데 우리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잠이 많아요. 애들이 어떻게
중학교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해요. 미치겠어요. 진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응? 내가 그것까지 조사를. 아니, 야, 니네도 1학년 때 그냥, 아니, 애들이 시험 기간 막, 수업 시간 막 되게 갑자기 어느 날 피곤해 보이면 물어보면 몇 시간 잤어? 그러면 7시간밖에 못 해. 7시간 밖에. 이틀 동안 자는 양 7시간인 거 아니야? 내가? 어? 근데 내가 요즘 야, 나도 그렇게는 안 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요새 피곤하더라. 와, 나도 이제 피곤해. 피곤해요. 피로감을 느낍니다, 요즘. 근데 요즘에 부쩍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되게 많이 먹거든. 나 그거 한 번 먹잖아. 그럼 배가 불러요. 내가 하루에 영양제를 6에서 7알 정도 먹거든. 이게 그 종류가 7개인 게 아니라 한 번 먹을 때 2개씩 먹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 20번 꼭 오답하시고 이거는 다시 내고 싶다. 다시 시험 보고 싶다. 지금 어제 찍어놨어요. 어제 월수금 친구들이 20번까지 했거든요. 자세하게 맞지? 그 다음에 저기 아빠 애들도 목요일에 근데 21번까지는 자세히 할 거예요. 알았어? 15, 뭐 22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영상 보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쌤이 20번 뒤에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하면은 다른 반 영상 올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뭐 정답률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아. 21번. 야, 근데 21번을 푸는데 얘들아 그 그림을 그냥 안 그리고 어떻게 풀어 이걸? 그치, 대단한 친구들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QR의 Y좌표가 같다 이 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로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여러분들은 각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여기서 원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로그를 그리고 원을 그리려고 자빠졌으면 이게 힘들지 않냐? 그지 않아? 원을 먼저 그리는 게 낫지 않아? 이게? 그지? 재능이야 이거.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함수에서 뭐 이렇게 다항함수도 그럴 수 있고 얘처럼 지수로도 그럴 수 있고 삼각함수도 그럴 수 있어요. 원이라는 존재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원이라는 존재가 나왔다는 건 그 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사용을 하라는 뜻인 거지. 뭐야? 거리가 같다. 또 원주가 직각삼각형 등등. 그죠? 그래서 지름 이야기 언급되는 순간 100% 직각삼각형.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금 쌤 말은 이거야. 그 여기서 정근선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수직으로 지나가는 녀석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먼저 그리고 곡선만 안 그리고 알았어? 보면은 fx의 정근선이 gx와 만나는 점을 P. 알았어? 이해됐죠? 그럼 fx의 정근선이 지금 y는 b니까 y는 b가 만나는 점. 그 순서대로 이제 그려보면 만약에 지수록을 그렸는데 원이 그려졌다. 잘 그린 거지.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하고. 자, 1보다 큰 상수니까 b를 이 정도 그려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곡선만 안 그렸지 사실은 이 로그 함수가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정근선이 얼마야? 2죠. 그지? 만나는 교점은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알았어? 그 점을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의 정근선이 요거야 지금. gx가 로그 함수니까 fx에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fx는 지수함수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q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쌤 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점만 먼저 찍어 놓고 알았어? 그랬을 때 pq를 지름을 한다. 그지? 얘를 지름을 한대. 그럼 얘가 여기 지나겠네. 직각이니까.
그죠? 직각인 점은 다 지나겠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알았어? 이해됐죠? 알았어? 요 느낌.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점은 어때요? 중심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리고 중심을 지나면서 반대편에 놓여 있는 건 이미 1학년 친구들도 하고 있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이거를 R이라고 하죠. R인가 봐. 그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누구야? R이랑 요거 원의 중심이랑 원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그지? 그랬을 때, 자,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QR의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얘가 같다는 거야. 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사각형이 돼? 딱 직사각형이 되면서 얘가 x축이랑 평행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 얼마니? 2죠. 그지? 마이너스 2니까. 이해했어? 근데 얘랑 얘가 일직선상에 있는 직선에 얘가 있게 돼버렸네. 지금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얘가 같아서. 그런데 얘네 둘을 이은 직선은 어디를 통과한다고? 원점을 통과한다. 아까 이게 최대 거리.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 얼마야? 2라고.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2x라서 이 포인트들이 전부 다 t, 2t 이렇게 생긴 점들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시면 문제 파악은 제대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 찾으시면 돼요. 알았어?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알았지? 예. 그 다음에 PQR 넓이가 4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좌표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알았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래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로 그래프가 이렇게 막 등장했을 때 걔네들 한 일은 사실 그냥 대입해라 이 말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얘를 그리는 이유는 실수를 안 하려고. 이 점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얘가 지금 로그잖아. 로그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로그 C의 x-2면은 이 좌표 필요하잖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얼마? B가 되는 거니까 X는 C의 B제곱 플러스 2가 돼서 너가 C의 B제곱 이렇게 좌표 잡을 때나 이제 이 함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넓이나 기울기값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이야기가 21번이다. 지난번에 이거 수투 킬러가 지난번 건가? 그 전 건가? 그 HT 최소값 뒤집어서 왼쪽만 뒤집어 가지고 그 몇 차 함수였냐? 3차냐? 요 해서 그게 이 전 건가 이 전전 건가 아무튼 문제 쌤이 중요하다 했죠. t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뒤집어서 그때마다 최소값 딱 구하는 HT 해가지고 얘가 중간에 가다가 상수됐다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 좀 아주 생소하지 않으면서 그지?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닌 그런 유형들. 얘도 마찬가지야. 22번도. 알았어? 그래서 얘도 디테일하게 사실은 남는 시간에 그래프를 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려 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지금 해주긴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 G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빨리 확인할게요. 미적분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GX 어떻게 그려져요? 요거는 오늘 이제 그래프 그려지는 거 형태별로 벌써 2개나 나왔다. 그치? 아까 그거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녀석 그리는 방법. 얘 같은 경우는 F의 절대값 X의 마이너스 T야. 맞지? 지금 1학년들이 그거 하거든요.
도형에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싹 다 해줘 버리거든 지금.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했던. 얘는 지금 얘는 fx를 이동을 시킨 뒤에, 그죠? 그리고 x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가 있으면 y축의 오른쪽을 복붙을 합니다.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오른쪽만 살리는 거야. 맞죠? 기억나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먼저야. 얘는 그렇게 해야 돼. 한 방에 하는 거 없어. 얘가 먼저거든. 알죠? 얘가 먼저야. 물론 이제 좀 그래도 빨리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쌤이 잘 봐. 이거 지금 x축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물론 이제 x에만 절대값 시키긴 했지만 우리 fx 빼기 k 절대값 할 때도 쌤이 두 가지로 주로 어떨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기억하는 애들이 죄다 그냥 다 k로만 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지금. 이 포인트가 필요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하라 했어? k로 한 다음에 x축으로 바꾸라 그랬지. 어떤 경우 진짜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원래는 근데 이 문제 다 얼만큼 가는지 다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한번 해봤어. 그러면 본인이 그 다음 단계로 f를 그냥 그려놓고, 알았어? 생각을 해봐봐. 자, 얘를 옮겨서 y축을 그어가지고 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냥 t를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숫자로 보여줄게. 1이고 그냥 우리 일단 숫자로 빨리 그냥 좀 특징 있는 것만 할게요. 이렇게 1, 2, 3이 되는 이게 fx야. 알았어? 그럼 t가 쉬운 것만 할게. 일단은 t가 1이야. 무슨 말이죠? 얘를 1만큼 이동시킨 거지. 대신에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1만큼 오른쪽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y축이 여기 있겠죠.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알았어? 그러면 t가 1이면 이곳에 어디를 접는 선으로 그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그어야 돼. 그치? 알았어?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걸로 했을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동을 다 시켜서 그리는 것보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이 문제는 이동을 다 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 빨리 그리려면 이거를 마이너스 1인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뭘로 보고? y축으로 보고. 알았지? 이동된 거야. 이 값들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 접어. 알았어? 근데 이 경우는 어떨 때 푸는 거냐면 어떤 모양의 답이 되는지를 알 때 푸는 거야. 알았어? 얘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떤 모양이어야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지를 개형을 눈치챘을 때 이야기지. 뭐 교점 개수라든가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로 접었어야 돼. 이 문제는 얼마? 1로 접었어야 돼. 그 y축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이해됐니? 그 원래 있던 그래프가 y축이 여기 있다고. 원래 실제 y축이 0인 곳이. 이 fx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지. 그지?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켜서 여기가 된 거야. 그럼 이 변곡점 얼마? 1이 된 거고 극소값이 2가 된 거라고. t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하고 t는 부호가 무조건 반대다. 알았어? 무조건 부호가 반대다. 내가 원하는 접는 선과 저 t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나오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 보긴 편해. 알았니? 이거 연습하라고. 알았어? 이 문제 복습할 때 하는 거. 이해됐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출발하냐면 빨리 fx부터 그려놓고 대략. 근데 그 조건들이 좀 나와 있는데 x가 1에서 극소다. 예, fx는 x가 1에서 극소다. 근데 극소가 여기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f형 0이다. 0을 지나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다.
예, 그런가 봐. 이해됐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하나 3차 함수를 봤어? 그러면은 3차 함수의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1에서 극소를 간다고 했으니까 됐지? 이거 지우고 다시 해줄게. 자, 3차 함수가 그냥 막 그려. 지금 이게 누가 더 큰지 몰라. 그지? 여기가 누구야? 원점인 거지. 응? 알았어? 여기가 1. 물론 이제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선생님 이거 안 되나요? 여기 나와 있는 그 F형이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극소다. 그지? 요것도 해보면 돼. 알았어? 일단 요거부터 먼저. Y축에 이렇게 있고. 알았어? 근데 이 점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뭐 K라고 두던가. 하면, 자, 지금 이제 서서히 움직일 거야. 움직일 건데, 여기에 그 2분의 7이라는 값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죠? 2분의 7이 의미가 있나 봐요. 근데 어떤 곳으로 잡아야 의미가 있는지는 그래서 이거를 다 해보는 거지. 자, 봐봐. 여기에서 내가 평행이동을 양수로 하면 상대적으로 축은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숫자로 보여줄 때 t랑 내가 원하는 포인트랑 부호가 반대라고 한 게 여기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고 싶어. 그럼 t가 무조건 뭐야? 양수해야 되겠지. 왜? 이 새끼를 끌어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되거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베타라고 치면 이게 둘 다 음수잖아. 베타라고 치면 t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베타가 돼야 되는 거지. 알았어? 베타 지금 음수잖아 지금. 됐어요? 끄집어 데리고 와야 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와야 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베타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가 0이 됐으니까. 여기는 1 플러스 베타인 거. 맞지? 마이너스 베타겠구나. 음수니까. 맞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부호를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저런 문자들을 다 양수로 만들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는 그렇게 하거든. 이게 하다 보면 나도 지금 봐봐. 잘못했지? 봐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풀 때 문자로 줄 때는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도 다 있어야 되니까 저기를 그냥 아예 아싸리 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모든 문자는 다 뭐야? 양수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좀 낫겠지. 내가 이게 더하기 빼기 할 때 좀 편해. 그럼 여기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갔다. 그지? 여기가 베타 되고 얘가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얼마나 옮겼냐에 따라서 알았어? 그 값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자, 여기서 양의 방향부터 보면은 오른쪽 찔끔 보내면 알았어? 그렇게 좀 보내봐봐. 조금씩 양의 방향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극값의 개수가 보이는 건 굳이 다 안 그려도 돼. 알았어? 이해됐지? 자, 양의 방향을 먼저 볼게. 그러면 이게 y축이 되는 거야. 양의 방향이면 y축 이쪽으로 가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극값 몇 개겠어? 이 부분만 접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극값 3개.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걸 왜 다 그려? 옮기기만 잘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어렵니?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야? 22번인데. 알았어? 근데 이거 접는 거 이해되시면 꼭 다 해보세요. 됐니? 이렇게 된. 그래서 t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러면 t가 양수인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축이 뒤로 가지. 얘가 상대적으로 온 거니까. 알았어? 이렇게 양수부터 해보면 양수부터 계속 키워볼까요? 무한대로 키워볼게요. 점점 가볼게요. 언제 바뀐지 좀 봐. 알았어? 이때 현재 뭐라고? 여기 첨점이지. 그럼 여기서 이 부분만 이렇게 옮길 거니까 W 모양 돼서 그 값 3개. 3개 간다. 마이너스 베타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y축이 왔어요. 그럼 모양 어떻게 똑같지 않아? 대신에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겠구나. 그지? 이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3개야. 아직 연속이지. 개수 똑같으니까. 좀만 가볼까? 어때?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려봐. 이 부분이 대칭되는 거야. 이 부분이 수렴됐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았어? 그죠? 근데 니네 그걸 알아야지. 이 함수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동현아, 얘는 무슨 함수니? 첫인상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극값이 0일 때가 극값이면 무조건 홀수게. 그지? 예. 네. 이해됐죠? 근데 접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세보면 계속 어때요? 야, 극값이 되는 상황이 오지. 극값이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네. 그걸 알겠죠? 그래서 개수가 그렇게 바뀐다고. 3개에서 5개로 쭉쭉쭉 가. 알았니?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떨 것 같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이잖아. 안 올라가잖아. 그 어차피 내리막에서 어때? 한번 꺾여서 이렇게 되는 부분. 하나, 둘. 그걸 보면 돼. 이 두 개가 왼쪽에 똑같이 두 개일 거고 0일 때 무조건 극값이니까 총 5개 항상 나와. 알겠지? 그래서 t가 어디까지는? 여기 마이너스 베타 자리. 알았어? 그 베타가 t가 얼마일 때 베타까지는 몇 개? 3개가 되는 거고 베타가 넘어가면 5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마이너스로 잡아놓은 거야. t가 베타로 잡으려고. x축으로 베타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알았니? 요거. 그래서 이거 축을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게 어려우면 다 그려야 돼.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해보셔야 돼. 그러면 쌤이 왜 이걸 축을 반대로 보냈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뒤로 가게 되면 축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y축이에요. 그죠? 이렇게 오는데 봐봐.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 오른쪽에 있는 극값이 왼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아까 5개가 왜 나왔던 거야? 오른쪽이 2개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2개가 돼가지고 총 4개. 가운데 거 하나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 친구는 아니 씨 여기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를 밑에 지금 씨 지금 몇 개야? 이쪽으로 가도 몇 개? 이렇게 W 모양으로 3개 나오잖아. 어디까지 3개가 가능해? 1 되기 직전까지. 그죠?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되면 깔끔하게 짝이 없죠. 엥?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뒤로 얼마?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정확하게 여기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개수는 정리해보면 뭐 아니면 뭐냐? 1 아니면 3 아니면 5야. 그죠? 1, 3, 5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 그래프 안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자. 다 조건에 2분의 7의 마이너스. 근데 방금 1, 3, 5 개수 바뀔 때 뭐 특징 좀 차이점을 좀 발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개수 바뀌는 곳이 어디였냐? 그지? 이거 왜? 아 일단 같은 거 빼고 잠깐만. 일단 이 포인트들 하고 있잖아요. 요거. 되는 곳들 개수들 요거. 그 다음에 그거는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친구는 이 y축 여기 왔을 때까지 개수가 그대로지. 그리고 넘어가면 개수가 바뀌었거든. 요건 어때요? 얘가 오면 그때 바로 바뀌어요. 차이점 알겠지? 함수값이랑 좌극한 우극한 다르다는 거. 알았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y축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몇 개 일단 3개의 극값을 갖는데 여기에서 딱 여기 오면 여기까지 가능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 친구는 여기까지 계속 갔다가 여기 오니까 그때는 개수가 바뀌었지. 등호의 위치 다르다고. 요거 2개 차이. 이해됐어? 등호 위치 달라요. 그것도 차이를 아셔야 되고. 오케이? 그거 말하는 거지.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극값이 되는 x좌표의 개수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1, 3, 5 개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 친구들을 좌우 대칭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녀석들이 이동을 하면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ht가 뭐야?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죠. 그런데 이 극소값이 얘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서 가면
그 값이 같은가 다른가? 똑같지? 그지? 값은 꼭 같거든. 그래서 값이 서로 다른 것들의 개수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항상 좌우 대칭인 거니까 그 값이 다 5개였는데 오른쪽에 있던 게 그대로 가면 개수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이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의 개수. 얘가 똑같으니까 대칭돼서. 알았어? 서로 다른 값의 개수는 숫자가 이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몇 개냐? 그러면 135에서 개수만 줄어들면 돼. 알겠지? 아까 5개였던 게 몇 개로 바뀌어? 3개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맞죠? 방금 5개인 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 3개인 거. 3개인 건 다 해서 몇 개로 바뀌어? 2개로 바뀌고. 하나인 건 그냥 하나고. 그러니까 아까 쌤이 135로 해줬던 게 HT는 1, 2, 3으로 바뀌면 돼요. 그것만. 알았어? 그것만 값만 바뀌는 거니까. 알겠지? 요거 HT 그래프를 정확하게 구간별로 좀 잘라서 해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 풀 때 분명히 팁을 드렸어요. 이런 곳들, 좌표들 지금 마이너스로 잡아가지고 했지. 아예 붙여버리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알았지? 그거는 다른 데서 써먹으시면 되고.